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성립, 그 다음에 이행, 종료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하게 될 건데, 우리도, 여러분들도 요것들을 머릿속에 그냥 딱 정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행, 종료. 근데 이 성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역계약이 그럼 어떻게 성립을 하게 되느냐. 당연히 이제 무역계약이 체결이 됨으로 인해서 무역은 성립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것들이 성립되기까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이제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것만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실 텐데, 무역거래는 무역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이런 특징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이전의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후의 단계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고 무역업자들에게는 사실상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정리되어 있는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표를 보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해외 시장 조사. 그쵸. 내가 물건을 팔려는 사람도 있고, 내가 물건을 해외에서 사오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두 당사자가 결국에는 만나서 무역 계약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해외이고 그러한 거래 당사자들 자체를 사실 찾아내는 것부터가 무역 거래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제 이제 거래 업체 중에서도 작은 이제 수출 전문으로 하는 그 업체 사장님이 계시는데, 어쨌든 저도 수출을 많이 해야 제가 수수료도 벌 수 있으니까 뭐 사장님 수출 좀 많이 하세요 라고 하면 바이어를 발굴을 해야 된다. 해외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거래처를 발굴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우리가 그 판매, 유통망을 넓혀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어려운데 해외 시장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해외 시장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 시장, 그리고 해외에 있는 소비자, 해외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물품 등에 대해서 정보들을 서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외 시장 조사는 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해외 정보들도 다 검색할 수 있어서 무역 거래가 훨씬 수월하게 가능하지만, 그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해외 시장을 알려보려면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온라인 그런 검색이 없었을 때는 직접 가는 거죠. 그냥 그 해외에 나가서 그 시장을 돌아다니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이제 그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조사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냥 뭐 확인해줘, 알아봐 하면은 해외 시장 조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코트라, 뭐 무역협회, 요런 공공기관, 무역유관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해외 시장 조사를, 여기 가면 이제 그 코트라, 제가 이제 관세사로서 일을 할 때 이제 코트라 이제 협업 관세사를 한 1년 정도 하여서 코트라에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을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친해진 그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외 출장을 그렇게 자주 가요. 그래서 뭐 어디 뭐 캐나다 몇 주 동안 가면은 그냥 가서 놀고 오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시장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코테라나 이런 무역협회 사이트 가면은 뭐 국가별로 어떤 그 통관 정보, 그 나라의 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이렇게 그 잘 정리해서 발간을 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해외 시장 조사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뭐 무역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의 무역의 일반적인 절차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외시장 조사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해외시장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거래선 물색. 그래서 가끔 이제 무역 업체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런 거래선 물색도 해주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관세사가 이제 여러 가지 무역과 관련된 일들을 해주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거래선 물색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이제 부족하고 우리가 이제 주로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이렇게 알아봐 줄 수 있는 업체들을 알아보셔라. 아니면 이런 유관기관에 한번 연락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 해외시장 조사 혹은 거래선 물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테라에서는요. 간단한 뭐 해외 무역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통관 정보는 확인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또 유료로 실질적으로 비용을 받고 해외 시장 조사나 거래선 물색 같은 것들도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들이 있더라 라는 거고, 결국에는 거래선을 물색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무역 유관기관을 활용을 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인터넷 그런 것도 있고, 많이 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박람회예요. 박람회, 전시회. 그래서 왜 뭐 일산 킨텍스 아니면은 그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 이런 곳에서 그 박람회 굉장히 많이 하고, 수출 박람회 이러면은 이제 해외 바이어들과 우리 업체들, 수출 업체들이 거기 가서 이제 그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 놓고 그 실제 바이어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수출 초보 업체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박람회 전시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람회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 그 비용들도 이렇게 우리 정부 지원 사업들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가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테라랑 이제 협업하면서 여기 박람회에 가서도 이제 업체들 상담도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무역 거래들이 이루어져서 이것들을 계기로 좀 회사가 이렇게 커져 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외 시장 조사와 거래선 물색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왜 요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리바바나 이런 사이트들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상 실제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바이어, 셀러 등을 이제 물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이어를 찾았어 혹은 셀러를 찾았어 했을 때에는 세 번째로 거래 제의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귀사를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누구이며 이런 물건을 거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고, 이 거래 제의에 대해서 보낼 때는 우리가 왜 그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이제 그 서큘러 레터라고 해가지고 거래 제의 서한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냅니다. 아마 무역영어 시간에도 배우실 텐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그 메일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 문의, 거래 조회 이런 것들을 하겠죠. 이렇게 주고받고 너의 뭐 카탈로그를 줘봐, 이런 거 뭐 비용은 얼마니,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주고받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신용조사, 신용조회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무역과 관련되어서 무역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위험, 여러 가지 리스크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리스크 등을 우리가 위험을 해칭하는 방법이 보험이라고 하는 수출보험제도 이런 것 보험가입이 또 있지만, 결국에는 무역 사기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고가 나서 그것들에 대해서 뭐 보상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신용조사, 조회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용조사는 어떤 무역과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러 위험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표시를 해두시고, 그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거를 그러면 조회하느냐. 신용,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들이 우리가 3CS라고 표현을 하죠. 3CS. 3CS라고 하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도덕성이죠. 그 다음에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본. 그 다음에 영업 능력. 그래서 도덕성, 성격.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이
계약 내용을 일단 성실하게 이행을 함으로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대금을 주고 물품을 주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대금에 대한 어떤 지급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영업 능력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 뭐 이익률이 충분하느냐 이런 것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워낙에 이제 무역 거래는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무제표를 달라 막 이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어떤 국가의 사정, 그쵸? 아무래도 우리가 거래하는 국가,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국가들은 지금 비상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거래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통화를 사용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거래 조건이나 담보력 이런 것들도 다 따져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했던 그 플라스틱 어떤 호수를 수입을 하려는 업체가 있었는데, 뭐 제가 품목분류 사전심사도 다 해주고 서류도 미리 받아서 준비하고 했는데 그 컨테이너에 선적을 했다. 근데 원래 구매하려고 했던 건 이제 그 플라스틱 합성수지 호수였는데 여기에 어떤 그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건 호수가 아니었고 어떤 그 동물들이 먹는 어떤 사료였나? 이런 거를 실어가지고 실제로 왜냐면 어쨌든 실으면 운송사에서는 이제 비해를 발행을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있었고 이 와중에 이제 우리 수입업자가 의심을 해서 대금의 아마 30%만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는 물건을 받고 주기로 했던 건데 이미 30%를 송금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한테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느냐 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일단은 국내법상 이것들을 뭐 어떻게 신고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당시에 그 업체들은 이제 해외 그 은행의 해외 지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력을 좀 받긴 했지만 은행도 어느 정도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만 알아봐 줄 수 있을 뿐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난감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신용조회가 중요하다. 신용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뭐 평판 같은 것도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거래 은행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런 것들 아니면은 제가 왜 아까 대금 결제 방식 중에서 뭐 팩토링이라고 해가지고 은행 이외에 다른 어떤 금융회사가 개입하는 팩토링의 지급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팩토링 회사도 이런 신용 조사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거래 협정서 5번에 일반 거래 협정서의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거래 협정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품목 그리고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기보다는 대략적인 어떤 앞으로 우리가 거래를 함으로써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FM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보통은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그냥 인보이스 주고 카탈로그 보고 주문 넣고 오더 넣고 실제로 이제 인보이스 받아서 송금하고 가는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어떤 실무적인 이론상에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답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무역계약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6번 청약. 여기서 말하는 청약은 이제 그 아파트 청약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청약 내가 오퍼를 넣는다면 제의를 하는 거죠. 오퍼 거래 제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물건을 사겠다. 얼마만큼의 물건을 어떠한 조건으로 사겠다라고 해서 거래하는 물품 등에 대한 명세 등을 가지고 이제 청약을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acceptance, 승인이 되면, 승낙이 되면, 승낙. 오케이 하면은 이제 무역계약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